성영 의원, 네. 지금 국회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 지금도 무제한 토론, 의사진행방해,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형식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네. 야당 의원들뿐 아니라 여당 의원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저희가 필리버스터라는 게 의사진행 방해, 뭐 의사 일정을 지연시키는 행위라고 예. 하지만 법상으로는 이른바 무제한 토론입니다. 무제한 토론인데 한쪽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지금 반대를 하면 또 여당 의원들이 나서서 거기에 대해서 찬성 토론을 하는 이런 모양새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이걸 단순하게 반대 토론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여야 의원들이 어쨌든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한 토론을 벌이는 형식을 갖추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이 제도가 군사정권 시절에는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했던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주주의란 이렇게 시간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저러한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도가 무제한 토론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또 무제한 토론을 야당이 악용할 경우에는 뭐 국회 회의 진행 자체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종결권 또 전체 의원의 3분의 2가 합의를 하면은 그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도 준 것이고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할 건 절대 아니다. 분명히 법에 보장된 야당의 의사 표시고 또 여당 의원들도 할 수 있다. 여당 의원들이 이번에 처음에 사실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하루 만에 그냥 종결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또 물론 정기국회가 끝났고 국정원법이나 경찰청법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자 무제한 토론 그러면 야당 마음껏 하세요라고 이렇게 좀 물러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12월 9일자로 정기국회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동으로 저희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 공수처법을 상정을 해놨었고요. 그 하루 전날 그리고 나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만 어찌됐건 뭐 정기국회가 종료했기 때문에 바로 임시국회를 열어서 저희가 임시국회는 3일 전에 저희가 신청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예. 이미 신청해놓은 바대로 저희가 공수처법은 통과시켰고요. 그 이후에도 사실 뭐 저희가 이 5분의 3 요건으로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임시국회 지금 회기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어떤 토론권을 존중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이 방금 우리 논설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반대 토론뿐만 아니라 찬성 토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찬성과 반대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찌되었건 이 지금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에 뭐 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이라든지 혹은 이 의사 지연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대한 조항도 생겼고요. 또 2분의 1이면은 과반 이상이면 사실 법안 통과시킬 수 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분의 3이라는 요건도 강화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발언권은 충분히 저희가 보장하고 있다. 다만 이 아마 국민의힘 측에서 언제까지 이 필리버스터로 정말 진정성 있는 반대를 하실 수 있을지는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면 그 말씀하셨으니까 국민의힘 처음에는 어제 여당이 필리버스터 마음껏 하세요라고 하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야당이 뭔가 부담을 느끼게 된 것 아닌가 싶었는데 야당의 초선 의원 58명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 나서서 필리버스터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말을 넘겨서 이번 임시국회가 다음 달 초, 내년 초까지 회기인데요. 내년 초까지 계속 필리버스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를 국민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밝혔네요. 들어볼까요? 민주주의가 허물어졌습니다. 집권 여당과 문재인 독재 권력은 오직 180석의 힘을 믿고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온 민의의 전당에서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모든 법안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독재 시절보다 못한 이 상황을 저희는 참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토록 처절하게 국민들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초선은 58명은 오늘부터 저는 철야 필리버스터에 돌입합니다. 예, 초선 의원들이 이렇게 나서면서 국민의힘은 조금 힘을 얻은 느낌이에요. 예. 근데 뭐 사실 이 필리버스터라는 게 사실 그 내용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어느 정도의 결의로 이제 이것을 진행하냐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가지는 것이고 예. 과거에 민주당에서 이제 필리버스터 진행했을 때도 보면은 그 테러 방지법에 반대하는 그런 필리버스터를 했었는데 그때도 뭐 일부 의원님들의 내용은 굉장히 또 호평 받았던 부분도 있지만은 나머지는 뭐 노래 부르고 또 이렇게 뭐 읽고 이런 것들 많았거든요. 그때 이종걸 의원, 예. 이종걸 의원이 아마 최장 시간 발언 기록을 그렇죠. 세웠었죠.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결국 국민들은 거기에 임하는 자세를 많이 볼 것이고 이번에 저희 당 초선 의원들이 사실 의정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인상적인 어떤 그런 기억을 남긴 분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스타들이 발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돼 있고요. 예. 또 다른 윤희숙 의원이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예. 저는 야당의 어쨌든 그런 토론권이나 이런 걸 보장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런 걸 한다고 장경태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토론권을 그럼 상임위에서는 왜 최대한 보장 안 하고 지금 와가지고 이 필리버스터 사람들이 내용에 크게 관심 없는 여기에서 이제 보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토론권을 보장하고 싶었다면은 많은 국민들이 이번 주에 자료 화면으로 보신 거 기억하실 겁니다. 예? 거기서 당연히 저희가 상임위에서 토론을 요청했을 때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 어떻게 됐습니까? 법사위원장 윤호중 의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왼손으로 방망이 치면서 끝낸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죠. 왜 그때는 보장 안 하고 지금 보장합니까? 왜 그런지 알려드릴까요? 그때는 검찰 수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없다가 이제 공수처법 처리하고 나니까 여유가 생겨가지고 발 뻗고 잠자는 거죠, 민주당도. 사실 공수처법이라는 게 사실 다른 쟁점 법안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우선권을 받아서 처리되고 지금 이거 나머지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필리버스터 때문에 한 달이 미뤄지더라도 관계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공수처법을 처리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많은 국민들은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최근에 진행되는 원전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정권의 심장부를 겨눈 수사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겁니다. 예. 글쎄요, 저는 상임위에서는 대부분 다 현안에 관련된 질의를 하고요. 그리고 현안 질의도 뭐 15분 내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고서는 현안 질의에 대한 각 개별 의원들의 발언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 필리버스터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토론권을 저희가 여당이 마치 온정을 베풀듯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거기 국민의힘 측에서 102명이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토론권을 국회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무슨 배려하거나 온정을 베풀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착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국회 본회의장 혹시 화면이 들어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지금 이 시각에도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 밀행성 이런 것들이 또는 광범위한 정보의 수집 이런 지금 것들이 민주당의 역사적으로 강북 정보 지역의 관여로 지역구를 이어지고 둔 있었습니다. 오기현 의원인가요? 정치 관여로 이어지고 도봉을의 있습니다. 오기영 예, 그 그렇죠. 정치 관여, 도봉을의 오기현 의원이 정치적 중립성 국정원법 관련해서 이 점에 대해서도 예,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 필리버스터를 사회에 하고 있는 논란이었고 모습이 그걸 나오고 개혁하고 있습니다. 견제하고 해왔지 않습니까? 잠깐만 들어볼까요? 이번 법제도 개혁에서 보면은 국내 정치관의 근거로 활용됐던 국내 보안 정보를 삭제하자 이렇게 해서 삭제가 돼 있습니다. 앞서서 다른 토론자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정보원이 국가안보라는 이름하에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 정보를 수집하는 담당자를 IO라고 부릅니다. 그 IO라고 하는 담당자들이 기관이고 기업이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했고 그 정보가 수집된 게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독특하게 사용됐는가 이루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오늘 아침에 홍익표 의원이 그 본인이 직접 국정원 파견 IO로부터 질의받고 또 문제제기 됐던 이야기를 본인의 사례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말자. 이게 이번 법의 취지입니다. 다음으로 국정원법 중에서 북한 정보,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사이버 예방 등에 대해서는 추가됐습니다. 민주당 오기영 의원의 무제한 토론 얘기 잠깐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국정원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어제부터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밤 사이에도 계속됐습니다. 여당, 야당 의원들 아마 조를 짜서 나눠서 본회의장에도 자리를 잡고 있고 또 무제한 토론하는 의원은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 9시간 가까이 무제한 토론했다고 하는데 어제 밤 사이에 어떤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는지 무제한 토론이 있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위원회에서 제안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좀 듣기 거부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이 지구상 어디에도 밤거리를 아녀자가 마음대로 활보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도시의 구석구석 야간에도 아녀자들이 밤거리를 걸을 수 있는 이런 아주 지구상에서도 몇 개 안 되는 나라만이
네, 네? 아이, 일어서셔서 세게 말씀해 보세요. 네? 뭐가요? 아마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통령 당선되는데 남자들보다 여성들의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면은 대통령께서 잘생겼다는 겁니다. 확실히 저도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어있는 권력이든 죄가 있는 사람을 수사하라. 이게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 자꾸 뜬금없이 살아있는 권력만 수사하면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거를 잘했다고 우리 법조기자단이 다 받아쓰기만 해요. 저는 우리 추미애 장관이 법조기자단을 해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들이 발로 안 뛰어요. 예를 들면 연합뉴스 같은 데 쓰면 나머지 기사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같아요. 복사, 전체 복사하기, 갖다 붙이기. 더불어민주당 어느 의원님은 남의 당 대변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뭐라고 얘기하면서 겁박도 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겁박으로 느껴질 정도로 말씀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단순히 이 사람 한 사람만의 문제인가? 국회법 102조는 의제와 관련된 발언을 또는 허가된 발언만 하게 돼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예, 또 화면에 나온 3명의 의원들은 이 영상 보면서 나는 억울하다. 국정원법 관련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잠깐 저런 이야기 했던 건데 또 저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붙이면 마치 그 이야기만 한 것 같지 않느냐. 어쨌든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은 사실상 8시간, 9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것저것 다 하게 되는 거죠. 여당은 여당 의원 나름대로의 현 정세에 대한 판단, 또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이 국정원법 개정안뿐 아니라 공수처법 개정안이라든가 여당의 국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성혜 의원, 네. 주말과 휴일에도 내내 계속되고 그러면 지금 국회 부의장이 한 명 없잖아요. 네. 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이 엄청 고생할 것 같은데요. 그럼 계속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58명에다가 이제 참여를 하겠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다른 의원들도 다 무제한 토론에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103명 다 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103명이 평균 어제 이제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8시간 44분 이제 몇십 분 이렇게 발언을 해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이제 최장 기록을 세웠는데 문제는 이제 8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4시간씩 100명이 하면 400시간이니까 이 400시간이라는 게 사실은 엄청난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 동안 사회를 봐야 되는 주영진 앵커 말씀처럼 이제 의장단은 앉아서 반강제로 이제 시달리는 그런 현상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국회법에 저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저 안여자 발언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명백하고 노골적인 여성 비하 발언이다. 즉각 사과를 해야 한다. 필리버스터가 무제한 토론이지 무제한 막말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또 비판도 하고 있는데 안여자라고 하는 단어를 네이버 어학서전에서 찾아보면은 아이와 여자를 일컫는 말 또는 여자를 낮춰 부르는 말 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왜 굳이 또 안여자라는 표현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라도 이철규 의원이 좀 제 발언의 취지는 이런 얘기를 한 번쯤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홍익표 의원이 법조기자단 해체 이야기하면서 영상에는 안 나갔습니다만 한겨레 경향신문부터 법조기자단에서 빠지십시오. KBS, MBC 뭐 하십니까? 빠지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발로 뛰는 기사를 쓰셔야 합니다. 국회 기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국민이 똑같이 돈 낼 테니까 다 들어오라고 하면은 하겠습니까? 박병석 의장이 아마 못 하실 겁니다. 이 기자실 문제에 대해서 갑자기 또 문제 제기를 했어요. 대변인까지 했는데 법조 기자들이 들으면은 조금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좀 반감을 갖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자실 운영에 대해서 여당의 전체적인 기류가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홍익표 의원의 개인 생각입니까? 뭐 아마도 검언 유착 관련돼서 특히 검찰 출입 기자들이 대부분 다 검찰에서 흘리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혹은 대부분 다 취재원 보호라고는 하지만 사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언론이 만약 공개를 하는 부분, 특히 누가 봐도 이 검찰에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정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정보들을 언론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들을 또 대부분의 언론들이 소위 듣고 쓰는 정말 기사들이 많으면 좋을 텐데 좀 아무래도 좀 비슷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저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아마 검언 유착에 대한 비판이지 언론 자체에 대한 비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방금 정치부 기자도 좀 얘기하셨는데요. 국회 출입 기자들 또한 뭐 아무래도 이 소위 취재원 보호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취재 형태들이 또 국회에서의 편의들이 좀 아무래도 부정적인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예. 홍익표 의원 발언에 대해서 이준석 최고는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겠지만은 정치부 기사, 저는 뭐 법조 취재는 안 당해봤으니까 제가 정치부 기사를 본다 하더라도 어느 기자든지 본인들이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건에 대해 가지고 사전에 면밀한 조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취재원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검증 과정도 진행하고 취재원이 하는 말에 오류가 있으면은 따끔하게 이제 비판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기사를 완성해가는 과정이 있는데 홍익표 의원은 어떤 기사들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받아 쓰는 기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기사의 주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그냥 좁은 언론 인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안여자 발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철규 의원도 저보다는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이런 언어에 대해 가지고 관행에 대해 가지고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이거는 사과를 하고 넘어가도 괜찮은 사안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저는 외모 문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 20대 여성의 외모를 기반으로 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여권에서 이번 정권 초기에 엄청나게 밀어붙였던 건들입니다. 뭐 외모 패권주의,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뭐 얼굴이 뭐 잘생겼기 때문에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 기사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이런 것들도 굳이 인용했어야겠냐는 생각이 들지만은 오히려 이런 것들 활용했던 것이 여권이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한 분 이야기를 하나 인용할 텐데요. 진혜원 검사 같은 분이 가장 대표적인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인사로 이제 언급이 되는데 늘 강조하면 균형 잡힌 외모는 다른 사람에게 호감과 신뢰를 준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고요.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조국 장관 얼굴이 CD 한 개 크기다. 이런 말씀하신 적 있고요. 추미애 장관은 채시라 닮았다. 이런 말도 하신 적 있고요. 외모지상주의 세상이다라고 하신 적도 있어요. 저는 이런 분들도 공직자로서 이런 발언을 하는데 이철규 의원이 그런 세태를 지적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뭐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안여자 같은 경우 안여자가 밤에 돌아다닌다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인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사과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 뭐 외모가 잘생겨서 여성들이 지지한다. 일단 여성들이 지지하는 것이 자체가 외모를 판단으로 하는 것인지 외모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인지 여성들에 대한 비하가 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공직자가 사실 민간인이 일반인이 댓글 수준에서 뭐 잘생겨서 좋아요 이 정도도 아니고 공직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모를 가지고 호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지가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공직자가. 지금 필리버스터 중에서 저런 막말이 무슨 시간이 아깝습니다. 정말. 정치인들이 파는 상품을 유권자들이 사는 것이고요. 2017년 3월 7일 채널A 외부자를 출연한 문재인 당시 후보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대선 주자 중에서 외모 1등인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홍익표 의원의 이 기자실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두 분이 아무래도 또 젊다 보니까는 요즘 최근에 어떤 적어도 성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공감대가 분명히 형성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장경태 의원 아까 말씀 들으면서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SBS의 법조 기자들이 최근에 특종도 많이 했어요. 뭐 라임 사태나 옵티머스 사태 때 그런 것들은 받아서 쓴 기사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홍익표 의원도 아마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언론에 대해서 저런 인식을 민주당의 지금 민주연구원장이죠? 이제 홍익표 의원이 민주연구원장이고 대변인도 지내셨고 한겨레 경향신문 KBS MBC는 상당한 부담을 좀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조기자단에서 빠지십시오. 그래서 발로 쓰는 기사를 쓰셔야 다른 데가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한겨레 경향 KBS MBC는 혹시 당장 최근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하게 되면 홍익표 의원 발언 때문에 마치 하게 된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으니까 좀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성영 의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자단이라는 게 이제 과거에 오랜 관행이기도 하지만 예전부터 뭐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이 논의되지 않았겠습니까? 개방의 범위라든가 기자단에 제공되는
이제 독점적인 정보의 수준 뭐 이런 것들인데 그게 각종 법 제도 개선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요. 다만 어제 이제 조금 전에 주영재 앵커 말씀하셨듯이 어제는 이제 홍익표 의원도 오늘 새벽에 한 게 국정원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국정원이 기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일 잘 안 하는 기관입니다. 국정원은 아예 기자들을 출입 허용이 안 돼요. 근데 그런 기관을 예로 들어서 이제 그 법에 대한 개선안을 찬성 토론을 하시면서 이제 굳이 기자단 문제를 끌고 들어간 거는 좀 상황이 적절치 않지 않았느냐. 그리고 즉 상관없는 검찰이라든가 또 다른 언론사를 거명한 것은 조금 비유의 시기와 비유의 강도가 뭐 저도 언론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지만 적절한 비유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또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너희도 같은 언론이니까 그럴 것이다라고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항상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리다.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옳다. 이 부분에 대한 경계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국정농단 사건 특검의 수사 때 그 쏟아진 숱한 기사들 그게 과연 전부 특검의 이야기를 받아 쓴 기사였는지 발로 써서 찾은 기사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저는 그 당시에 나왔던 많은 스모킹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언론에서 먼저 검찰 쪽에 제공한 경우도 있었고 그걸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아 참 국정이 이상하게 돌아가겠구나 하는 걸 환기시킨 거거든요. 저는 그 기능을 제하고 지금 와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홍익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권에 부담을 주는 수사들에 대해 가지고 그런 어떤 기류가 있다고 인식하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했던 기사 중에 그런 기류 느낀 거 없었거든요. 혹시 장경태는 아시는 거? 아니 저는 그 언론에서 검찰에 제보를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검찰에서 틀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언론이 보도를 하는 것이지. 아니 태블릿 PC 방금 누가 말씀하신 건 언론이 보도했습니까? 검찰의 수사에 협조한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혹은 편향된 어떤 검찰 수사에 동조한다는 것인지 언론은 보도 기능이죠. 보도를 하시는 때로는 언론이 쓴 기사를 보고 검찰이 그 부분이 우리 수사에 필요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라고 요청을 해올 아니 수도 대한민국의 있겠죠. 물론 취재를 요청을 하겠죠. 대한민국이 권력이 없는 사람에게 연설문을 공유한다는 것을 밝히는 것도 언론이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공직자가 붙어가지고 휴대폰 닦아주는 모습을 보도한 것도 언론이었고요. 이것들이 국정농단을 푸는 열쇠가 됐는데 그걸 왜 인정 안 하십니까?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방금 검찰 측에 제보를 한다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의 편향된 수사를 언론에서 조장한다는 것 같이 말씀하셔서 지금 지적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그걸 아니었던 것 그걸 같고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는 이해할 아니었던 수가 것 같고요. 있어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던 예.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홍익표 의원도 한번 저희가 모셔서 오늘 이 발언 또 검찰 개혁, 예. 민주당이 앞으로 국정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